페이지 나누기라는 걸 좀 보실 건데요. 보기에 가시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인쇄 영역을 요만큼만 잡아서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요. 제가 이걸 조금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리면 얘는 지금 문서가 한 장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돌려서 잠깐 보시면 제가 자료를 조금만 더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붙일게요. 저희가 한 장이 넘어가야지 이게 보여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제가 인쇄 영역을 빼겠습니다. 이걸 아예 싹 지울게요. 지우고 파일 가서 인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요런 게 하나 보이세요? 그래서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잘 보면은 점선이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일 가서 인쇄 누르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런 점선이 하나 보여요. 근데 이 점선이 뭘 의미하냐면 장이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점선은 자동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저희가 이모대로 나눈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한 장이 넘어가니까 알아서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 점선 기준으로 장이 나눠진다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오른쪽에 데이터가 더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도 점선이 생깁니다. 인쇄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동 페이지 나누기, 수동 페이지 나누기 이런 게 나오시는데 점선으로 보이는 게 자동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게 이제 자동 페이지 나누기인 거죠. 인쇄할 데이터가 많아서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페이지 구분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삽입이 된다고요. 이게 자동 페이지 나누기. 컴퓨터가 내용을 인식해서 알아서 나누는 거고요. 이제 수동으로 페이지 나누는 거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나누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28번 행에서 한 장이 끝났어요. 29번 행부터 다음 장이거든요. 20번까지만 한 장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21번을 선택을 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나누기에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옮겨왔어요. 선이 옮겨왔는데 여기 선 잘 보시면 여기 21번에다 놓고 페이지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선이 어디 생겼냐면 이렇게 위에 생겼어요. 위에. 그러니까 선택하는 데 기준으로 항상 위하고 왼쪽에 생긴다고 알아두시고요. 위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점선이 아니고 뭐예요? 실선이죠. 실선. 점선이 아니고 실선. 그래서 이제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나누어지는 거는 점선이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강제로 수동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한 장을 나누는 선이 실선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페이지를 나눌 일이 생기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나누기에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시면 된다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나누기 안에 들어가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우려면 페이지 나누기 제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실선이 다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로 나눴던 실선은 없어지고 다시 아래쪽에 뭐가 생겼어요? 점선이 생겼죠. 이거는 자동으로 한 장에 나눠졌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특별히 하지 않아도 장이 넘어갈 만큼 데이터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점선이 생기는데 얘는 자동으로 나눠진 선을 의미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또 수동으로도 페이지를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나눈 선은 점선인데 수동으로 나눈 선은 실선으로 나온다고 알아두시고요. 행의 높이나 너비가 변경이 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로 한 거는 이게 자동으로 돼요. 그런데 수동으로 나누기 한 거는 유지가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28번에까지가 한 장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제가 행의 높이를 조금 조절을 한번 해볼 거예요. 행의 요 한 4개 정도를 제가 이렇게 늘릴게요. 자, 늘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점선이 끝났냐면 26번에서 끝났어요. 근데 원래 한 장이 28번행까지여야 되는데 제가 여기 중간에 있는 데이터의 행의 높이를 늘렸더니 자동으로 된 데는 어때요? 변했죠. 28번까지가 인쇄가 돼야 되는데 26번까지만 인쇄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 높이나 열 너비 같은 게 변경이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페이지가 나누어진 선은 또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다시 돌려서 볼게요. 이번에는 강제로 나눌게요. 자, 28번까지를 한 장으로 나누기 위해서 29번에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28번 밑으로 이렇게 실선이 생기면서 장이 나눠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4개에 늘려볼게요. 늘렸더니 여기 실선은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늘어나니까 28번까지가 한 장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점선이 26번 행까지 생겨서 여기서 한 장이 인쇄가 되는데, 그리고 나면 여기는 여기까지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보기에 가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점선 보이죠? 점선. 이 점선 보이는 데까지는 1장이에요. 그런데 자동으로 생긴 거죠. 장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여기 중간에 한 2줄 정도 보이시는 게 제가 28번까지를 수동으로 1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3장이 되죠. 제가 여기를 조절을 작게 원래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맞춰서 장이 내가 한 대까지 28번 행까지 딱 한 장으로 나눠요. 그런데 행의 높이를 이렇게 넓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장에 다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중간에 점선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한 장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를 장으로 인쇄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점선까지 한 장, 점선부터 실선까지가 2장, 마지막이 3장,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행 높이가 조절이 되잖아요. 그럼 이 자동 점선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알아서 조절이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수동으로 나눈 선 있죠?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걸 수동 페이지 나누기라고 한다, 그런 얘기고요. 이거랑 연결해서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예요. 나누기를 모두 제거할게요. 자,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볼게요. 자,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점선은 뭐예요? 자동으로 나눠진 선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장이 나눠지는데 자동으로 나눠지는 거는 점선으로 보이고, 강제로 나눈 거는 실선으로 보이는데, 점선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실선으로 바뀌어요. 수동선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1장, 여기를 2장, 여기를 3장 이렇게 인쇄하라고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보기에 보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통합문서 보기에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보기에 가시면 통합문서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작성한 문서가 출력이 될 때 경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구분선이라던가 이런 게 페이지 구분선이죠. 그다음에 인쇄 영역은 끝에 있는데 어디까지가 인쇄가 될 건지를 보실 수 있고, 번호 같은 게 표시가 된다, 그런 얘기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이런 데이터 말고도 차트나 그림 같은 것도 보이고, 마우스로 페이지 구분선을 드래그를 해요. 요 선을 우리가 드래그해서 이동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선 있죠? 요 선을 이렇게 끌고 가면 여기까지만 인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끝에까지 이렇게 끌고 가면 끝에까지 인쇄가 된다, 이런 얘기죠. 마우스로 요 구분선을 이동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페이지 구분선을 이동해서 위치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 페이지 구분선은 상하좌우 맨 끝으로 끌고 가면 페이지 구분선이 제거가 된다. 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자동으로 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뭘로요? 점선으로 되고, 수동으로 삽입한 거는 뭐가 돼요? 실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실선으로 보이는 거는 수동으로 나눈 선이란 뜻이고, 혹시 뭐 이렇게 점선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선은 수동으로 나눠진 선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그 자동으로 표시된 점선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실선으로 바뀌어요. 보여드렸죠, 아까. 자, 실선으로 바뀌시게 되는 거를 아실 수 있다, 그런 얘기고, 해제하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하시게 되면 다시 돌아와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점선 보이시잖아요. 이 점선이 자동으로 한 장, 2장을 나누는 선이다, 그런 얘기고,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면 이게 실선이 되면서 수동으로 나눠진다는 의미가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하시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거기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해 볼게요. 인쇄는 다 만들어진 거를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파일 가서 인쇄 누르시면 이렇게 인쇄에 관련된 게 나오죠.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 그걸 알고 계시면 되죠. 처음에 인쇄를 눌러서 인쇄를 하고,
몇 장 인쇄할 건지 알려주고, 프린터는 어떤 프린터를 쓰는지 알려주고, 이 설정 부분을 빠르게 볼게요. 인쇄할 때 활성 시트만 인쇄할 수도 있고, 활성 시트라고 하면은 이제 보고 계시는 시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 통합 문서 하시면 모든 시트를 다 인쇄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선택 영역 인쇄는 인쇄를 할 때 내가 요만큼만 블럭을 잡고 파일 가서 인쇄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활성 시트에 이제 선택 영역 인쇄라는 게 있다고요. 일부 선택한 데만 인쇄할 수도 있고 시트 전체를 인쇄할 수도 있고 시트 안에 이제 모든 문서 있잖아요. 다 선택을 해서 다 인쇄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고. 단면 인쇄, 양면 인쇄 이런 게 있으니까 한쪽 면으로 인쇄할 거냐, 양면으로 인쇄할 거냐, 한 부씩 인쇄할 건지 뭐 이런 거요. 가로 방향으로 인쇄할 건지, 세로 방향으로 인쇄할 건지, 용지는 A4로 할 건지, 뭐 B4로 할 건지, 마지막 사용자 지정 여백은 그 마지막에 했던 인쇄의 영역 있잖아요. 그게 뭘로 돼 있는지 아실 수 있고요. 현재 설정된 용지는 이거는 이제 보통 언제 쓰시냐면 요 내용을 한 장에 모두 맞춰서 인쇄할 때 쓰시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게 하면 가로를 한 장에 다 들어가게 하고 현재 제 모든 행을 맞춘다 그러면 행 전체가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쇄는 프린터 용지 A4, 그다음 인쇄 대상. 인쇄 대상이 뭐냐? 어디를 인쇄할 거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활성 시트만 인쇄할 거냐, 아니면 전체 할 거냐, 부분만 인쇄할 거냐, 이런 거 정하실 수 있고요. 인쇄 매수, 복사본이 몇 장이냐, 이런 거 지정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파일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확장자가 PRN이라고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뭘 볼 수 있어요? 인쇄하기 전에 여기 머리글, 바닥글 이런 거를 미리 볼 수 있고요. 파일 가서 인쇄 누르거나 컨트롤 F2 누르시면 되고,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는데 만약에 인쇄를 할 때 제가 이걸 차트를 하나 잠깐 만들어 볼게요. 이름하고 급여 가지고 차트를 하나 그냥 만들고 나서 뭘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새로 차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가 들어갔어요. 보시면 자, 내용도 있고 도형도 있고 차트도 있는 상태잖아요. 파일 가서 인쇄를 누르면 원래 도형도 나오고 차트도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안 나왔냐면 아까 제가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에서 간단하게 인쇄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인쇄를 빼고 확인을 하면 자, 이렇게 차트에 도형에 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보통 인쇄를 하면 이렇게 모든 객체가 다 인쇄가 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이 차트만 인쇄를 하고 싶으시잖아. 그럼 이 차트를 선택을 하고 파일 가서 인쇄를 누르시면 다른 거 빼고 차트만 인쇄할 수 있다고도 알고 계셔야 돼요. 차트만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뭐만 인쇄할 수 있어요? 차트만 인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선택하지 않고 인쇄 눌러서 다시 보시면 뭐 내용도 나오고 도형도 나오고 차트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자, 차트를 선택한 후에 인쇄를 하잖아요. 차트만 인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백 표시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단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앞에는 여백 표시, 뒤에 거는 페이지 확대 축소입니다. 여백 표시, 페이지 확대 축소. 인쇄 미리 보기 그만하고 싶으면 ESC 누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쇄를 하면 이 나머지 내용은 인쇄가 안 되고 차트만 인쇄가 된다는 거. 인쇄 영역에서 도형만 제외하고 인쇄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하면은 내용에 도형에 차트가 다 인쇄가 되잖아요. 그런데 도형이 여기 있는데 인쇄를 안 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 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뜨는데 여기에 크기 및 속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데를 들어가시게 되면 개체 인쇄라는 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쇄가 되는 거거든요. 개체 인쇄의 체크를 빼면 이 개체는 인쇄를 안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인쇄해 볼게요. 파일 가서 인쇄 누르시면 도형이 있는데도 인쇄가 안 된 거 보이시죠?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도형이 있어도 인쇄가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게 요 마지막 나오는 도형 얘기예요.
도형을 제외하고 인쇄하려면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 가요. 그러면 여기 크기 및 속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 속성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개체 인쇄라는 거 보이시잖아요. 요거를 해제하시면 도형을 인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 그림, 셀 눈금선을 제외하고 인쇄하려면 페이지 설정에 있는 시트에 가면 간단하게 인쇄라는 게 있다요. 그죠? 이걸 이용하면 모두 다 빼고 인쇄할 수 있다고요. 도형도 빼고, 그림 있으면 그림도 빼고, 차트도 빼고. 그 셀 눈금선이라는 게 있는데 셀 눈금선이 뭐냐면 요 회색선 말하는 거예요. 회색선. 간단하게 인쇄하고 확인을 해보면 파일 인쇄하잖아요. 이랬을 때 도형도 빠지고 차트도 빠지고 선이요. 눈금선도 전부 다 빠지고 온리 텍스트만 인쇄가 되는 게 보이신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인쇄랑 관련된 내용들을 또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데이터에 가면 데이터 관리하는 도구들이에요. 데이터에 가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건 정렬입니다. 데이터의 정렬은 원하는 순서대로 이 데이터를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원번호부터 여기 나오시는 판매 금액까지의 대충 보니까 데이터가 101, 102, 103 이런 식으로 사원번호대로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는데 만약에 나는 부서명을 기준으로 정리를 다시 하고 싶어요. 부서명을 기준으로 정리를 다시 하고 싶고 부서명이 같을 때 그 다음에는 대형차의 색깔이 있는 거를 앞으로 빼고 싶거든요. 부서명을 영업 1, 2, 3, 4로 정리하고 만약에 같은 부서명 영업 1팀이 있다라고 하면 대형차 기준으로 색깔이 있는 거를 위로 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색깔까지 같으면 판매 금액이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렬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에 정렬 눌러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이 안에서 보셔야 될 게 꽤 많거든요. 자, 첫 번째는 정렬 기준을 줍니다. 제가 뭘로 하겠다고 했냐면 부서명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서명을 선택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부서명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정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셀 값이 기준인지 셀 색이 기준인지 글꼴 색이 기준인지 조건부 아이콘이 기준인지를 정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영업 1부, 2부, 3부 이런 거는 셀 값이니까 셀 값으로 하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정렬을 합니다. 그 영업 1팀, 2팀, 3팀, 4팀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오름차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서명 기준으로 셀값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다라고 하고 기준을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이럴 때는 위에 보시면 기준 추가, 기준 삭제, 기준 복사라는 게 있죠. 기준 추가를 누르면 다음 기준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기준은 대형차를 기준으로 셀값, 셀색, 글꼴색, 셀 아이콘 중에서 셀색으로 할 건데 이 셀색으로 하니까 위에처럼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셀색이 뭔지를 물어보는 걸로 바뀌어요. 여기 정렬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뒤에 정렬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색깔이 요거를 위에 표시할 거냐 아래 표시할 거냐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에 표시하려고요. 일단 부서명으로 정리를 끝낸 다음에 오름차순, 대형차 기준으로 이 색깔 있는 게 위에 오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할 건데 만약에 이 두 개의 기준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셀 값으로 내림차순으로 하겠다라고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지금 3개를 줬잖아요. 3개. 그렇죠? 이렇게 3개를 줬는데 실제 기준은 64개까지 줄 수 있어요. 64개까지. 일단 요만큼 하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가 도는데 영업 1팀 먼저 나오고 2팀 나오고 3, 4 나오시고요. 영업 1에서도 누가 먼저 나왔냐면 대형차에 그 살색으로 된 색깔이 있는 게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것까지 똑같으면 그 다음에는 판매 금액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는 거고요. 정렬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정렬을 할 때
기준을 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3개를 줬는데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줄 수 있다고 알아두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정리는 행을 바꿔요. 4번하고 5번을 바꾸고 뭐 4번하고 10번을 바꾸고 해서 행 단위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고 줄 단위로 전체가 다 이동이 된다 이런 얘기죠. 행 단위로 정렬이 되고 그다음에 정렬 방식에는 일단 기본으로 3가지가 있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고 셀값에 따라서 정렬이 수행이 됩니다. 정렬 기준에 아까 4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셀값, 셀색, 글꼴색, 그다음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까지 해가지고 4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렬 기준을 셀값으로 해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 셀값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게 있는데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에는 목록이 위아래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정렬을 했잖아요. 부서명을 셀값으로 했을 때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나오는데 셀색으로 했더니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를 만약에 중형차로 바꾸고 셀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만약에 글꼴색을 하잖아요. 글꼴색을 해도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색깔 고르는 게 나오고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하더라도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셀 아이콘 없음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소형차로 해가지고 셀값,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렬 기준은 요 4가지로 줄 수 있는데 셀값만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게 나오지 밑에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요 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셀값으로 할 때만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게 있고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으로 하면 지정된 색이나 아이콘 목록이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리가 안 돼요. 차트 만들 때도 숨겨진 거는 차트로 못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렬도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목록에 병합된 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렬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병합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병합을 했습니다. 자, 병합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에 정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겠다. 나머지는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삭제해서 하나만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 정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정렬을 수행을 하려면 병합하려고 하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 정렬하려고 하는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지만 정렬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병합이 돼 있으면 정렬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병합된 셀이 있는 경우도 정렬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영어는 대소문자가 있잖아요. 이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정렬을 할 수 있는데 정렬을 했을 때 오름차순으로 하면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문자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더 작다. 근데 그거는 알아두세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정렬을 할 때 그냥 하시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게 영어는 가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리지 않고 요 정렬창 안에 보면 여기 옵션이라고 보이십니다. 이 옵션 누르시면 나오는 창인데요.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는 걸 체크를 해야지 소문자, 대문자를 정렬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체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소문자 A나 대문자 A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엑셀이. 그러니까 만약에 대소문자 구별해서 정렬하실 생각이라고 하면 옵션을 눌러서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정렬은 위아래를 바꾸는데 위아래를 바꿀 수도 있고 왼쪽하고 오른쪽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그걸 하려면 옵션에 들어가야 된다까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소문자 구별해서 정렬을 해요. 할 수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렬에 들어가서 옵션에 가서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한다고 체크를 해야지만 대소문자 구별해서 정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면 소문자가 위에 나온다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름차수는 작은 게 위에 나오고 큰 게 밑에 나오니까 소문자가 작고 대문자가 크다라고 인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렬을 할 때 뭐 사원번호면 사원번호, 성명이면 성명이 대부분 같은 자료로 돼 있잖아요. 뭐 문자면 문자, 숫자면 숫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섞여 있으면 정렬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비어있는 것까지 5개입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고 데이터의 정렬을 했을 때 여기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있는데 이게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째 줄이 빠져요.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 이 첫째 줄을 빼고 정렬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만 정렬이 된 거죠. 그러니 얘가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엑셀까지 포함이 돼서 오름차순으로 해요. 그러니까 확인하니까 숫자, 문자, 논리값, 오류, 그 다음에 빈셀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거는 똑같이 데이터의 정렬을 가는데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할 거예요.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에 체크를 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게 이제 역으로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빈셀이 항상 어디로 와요? 제일 끝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거꾸로 뒤집으면은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이게 오름차순이고 이게 내림차순인데요. 빈셀은 무조건 어디로 가요? 제일 마지막으로 간다 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하면 숫자, 문자, 논리값, 오류값, 빈셀. 숫자, 문자, 논리값, 오류, 빈셀. 내림차순으로 하면 오류값, 논리값, 문자, 숫자, 빈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렬 옵션에 들어오면 정렬의 이 옵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렬 옵션에 오면 뭘 할 수 있어요? 대소문자 구별해서 정리할 건지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돌릴 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릴 건지 이런 것들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옵션.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나오시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정렬을 해서 자, 어떻게 정렬할 거냐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 1부, 2부, 3부, 4부가 아니고 부서명을 할 때 영업 1부, 2부, 3부, 4부로 할 거면 오름차순인 거예요. 반대로 4, 3, 2, 1 할 거면 내림차순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하는 게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데이터는 영업 1, 2, 3, 4팀이니까 이 목록 안에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목록으로 해서 여기다가 영업 1부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영업 2부가 앞에 나왔으면 해요. 그럼 영업 2부. 그 다음에 영업 4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업 4부. 영업 1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업 1부. 그 다음에 영업 3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추가를 누르면 이쪽 하단에 목록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확인하면 여기에 우리가 만든 순서대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사용자가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길 기준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말 자체가 정렬 기준이 셀값일 때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사용자 지정 목록에 정렬 순서라던가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정렬을 할 수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